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란 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UX UI를 위한 툴이고요. 협업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포토샵에 비해 메뉴 항목이 단순해서 요즘 상세 페이지 작업에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포토샵처럼 디테일한 이미지 보정이나 사진 합성 등의 그래픽 작업은 어렵지만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깔끔한 레이아웃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포토샵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피그마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그마는 부분 무료이고요. 프로젝트를 위한 협업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무료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 figma.com으로 접속을 해주세요. 피그마의 특징은 따로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계정에 로그인해서 인터넷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figma.com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피그마 계정 등록을 위해서 Get Started라는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실 경우 구글 계정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편한데요. 저도 구글 계정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Continue with 구글을 클릭합니다. 계정을 선택을 하고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 목적이니까 디자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항목에서는 퍼스널 유즈를 선택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팀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피그마는 협업을 위한 툴이라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중에 하기가 있네요. 자, do this later를 눌러서 따로 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눌러볼게요. 제가 피그마를 예전에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항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항목이 좀 늘어났네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애저 프리랜서를 선택을 하고요. Continue를 눌러서 이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누른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설문조사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타터는 무료 버전이고요. 그리고 유료 버전은 팀 작업으로 하실 때 파일을 같이 공유를 하고 동일한 파일을 팀끼리 같이 보고 수정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타터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피그마를 사용하니까 디자인 위드 피그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그마가 지금 어도비와 인수합병 단계에 있습니다.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함으로써 경쟁자를 없앤 셈이죠. 일단 피그마에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고요.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라 빠르게 눌러보겠습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스타트 어 뉴 파일 눌러볼게요. 이렇게 새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포토샵 화면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포토샵 화면이고 툴이나 옵션 패널이 되겠죠. 속성 패널이 되겠고요. 포토샵의 아트보드와 비슷하게 한 작업 화면에 여러 개의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피그마에서는 이 캔버스를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샵처럼 생긴 위에 상단에 이 도구를 선택하시면 돼요.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프레임 1이 생성이 됐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레임은 사이즈를 오른쪽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위드스는 상세 페이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상세 페이지 기준으로 할게요. 위드스는 860으로 해주시고 헤이트는 세로는 임미로 1200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화면이 줄어들고요. 컨트롤 플러스 하면은 화면이 키워지고 포토샵이랑 같아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위아래로 굴려보시면 화면 줄였다 키웠다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UX UI를 위해서 피그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이 샵 모양 도구를 누르시면 프레임 도구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기종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휴대폰 기종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데스크탑도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글씨를 쓰고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포토샵이랑 같습니다. T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텍스트 도구고요. 프레임 안쪽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그마 기초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입력 마무리는 포토샵이랑 같은데요. 컨트롤 엔터 또는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ESC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사이즈 좀 키워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텍스트 속성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웹이랑 연동되는 폰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노트산스로 사용을 할게요. 두께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서체고요. 아래에서 두께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크기겠죠? 자, 80으로 크기 일단 키워볼게요. 자, 아래에 작은 글씨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T도구, 텍스트 도구 선택하고요. 입력을 했고요. ESC 누를게요. 자, 이렇게 스냅이 잘 붙어요. 정렬하기 쉽게 붉은 선으로 스냅이 붙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작게 바꿔볼게요. 자, 텍스트 사이즈를 30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은 두 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선택은 맨 위에 보시면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도구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 개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냅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포토샵에 비해서. 그래서 정렬하시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Shift 눌러서 두 개 같이 선택이 가능하고,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처럼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하지 않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일명을 먼저 하나 넣겠습니다. 자, 위에 여기 Untit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 파일명을 하나 넣었어요. 이 상태로 닫아보겠습니다. 자, 피그마에 들어왔던 첫 화면이죠. 상단에 피그마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 Back to Files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작업한 파일이 피그마 기초라고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에는 따로 저장의 개념이 없는데요. 작업을 하고 멈추시면 그 상태에서 웹상의 클라우드 공간에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홈 화면이라고 할게요. 자, 홈의 개념은 백투 파일즈를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새로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New Design 파일 이걸 누르시면 새로운 디자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마저 만들어 볼게요. 또 편한 기능이 있는데요. 상단에서 100픽셀 정도 띄우겠다 라고 하시면 지금 피그마 기초라는 글씨를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에 좌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단에서 100 정도 띄우겠다 하면 10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자, 왼쪽에서는 60 정도 띄우겠다 하면 6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하면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도 되지만 포토샵이랑 동일하게 Shift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정렬 아이콘이 나타나면 정렬 아이콘을 눌러서 Align Left라고 나오죠? 자, 왼쪽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안 보이시면 다른 탭이 선택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를 넣었고요.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넣는 방법도 포토샵과 매우 똑같은데요. 무료 이미지를 제가 아무거나 임의로 받았고요. 이미지 폴더에서 작업 화면으로 프레임 안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글씨 아래로 내려볼까요? 자, 왼쪽에서 이미지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가장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단축키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컨트롤하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사이즈는 수치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명칭을 모르겠네요. 패널이라고 할게요. 포토샵이랑 똑같이. 자, 디자인 패널에 보시면 위드스, 헤이트 값이 나오고요. 여기 연결 아이콘, 클립 아이콘을 해제를 하면 위드스와 헤이트, 가로, 세로 값이 각각 따로따로 수정이 되고 이 아이콘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위드스 값만 조절을 하셔도 동일한 비율로 헤이트도 세로 값도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거 이미지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그냥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네, 정렬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포토샵의 경우에는 전체 영역을 정렬할 기준 전체 영역을 컨트롤 A로 선택을 했는데요. 피그마의 경우에는 이 프레임 안에 지금 이게 프레임이에요. 폴더처럼 되어 있는데 ED 피그마 기초라는 이 프레임이고요. 네, 이 이미지가 지금 프레임 바깥으로 벗어났죠? 프레임 바깥에 있을 때는 정렬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 있어요. 이때는 그냥 정렬 기능을 이용하시면 프레임의 가운데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지 디자인 피그마 설명 기초 선택하고 아래 이미지 시프트로 선택할게요. 이 사이의 간격을 60으로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자, 오른쪽에 보면 간격을 맞추는 게 있어요. 아이콘이 위아래 간격을 맞추는 모양이죠. 이 사이에 여기에 항목을 60이라고 입력하시면 60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프레임 사이즈는요.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미지가 지금 같이 딸려오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이미지 설정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지금 컨테이지에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레프트 그리고 탑 기준 이렇게 할게요. 보통 레프트 탑으로 하면은 프레임이 늘어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늘려보면 레프트와 탑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글씨 넣었고 이미지 넣었어요. 이 정도만 하셔도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는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텍스트를 강조해 볼게요. 컬러를 넣어서 자, 피그마 기초 더블 클릭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블럭이 잡히면 다시 클릭해서 피그마만 드래그 해 볼게요. 자, 필 항목이 있습니다. 필 항목에서 색상 박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포토샵과 달리 OK나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좀 더 두껍게 해볼게요. 텍스트 항목에서 두께도 두껍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넣어봤습니다. 글씨와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영역에 이미지를 넣는 거 포토샵에서 마스크 기능이죠. 마스크를 어떻게 씌우는지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쉐이프 툴이 있습니다. 자,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사각형을 그려서 넣어볼게요. 자, 렉탱글 툴 사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길쭉하게 저는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왼쪽에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그렸던 도형이 있죠? 그리고 위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도형이 있어야 되고요. 위에 이미지가 있으시면 돼요. 자, 도형을 선택하고요. 네, 이름을 좀 바꿔드릴게요.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 자,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이 있어요. Use as Mas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도형 안으로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좀 사이즈가 크죠? 자, 이미지가 좀 큰데요. 화면을 좀 줄이시고 자, Alt Shift 누르면서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사이즈를 좀 바꾸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사이즈를 바꾸셔도 되고요. Shift 누르면 정비례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프레임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도형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사각형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 사각형이 안 보이는데요. 왼쪽 보시면 마스크 영역 안에 사각형이 들어와 있네요. 자, 드래그해서 따로 분리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도형 아이콘, 자,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플레이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따라다니죠. 자, 바깥에 말고 영역 안에 오버를 해서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지가 똑같으니까 다른 걸로 이왕이면 제가 바꿔볼게요. 무료 이미지를 제가 하나 다운을 받았고요. 자, 다시 도형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플레이스 이미지, 새로 받은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미지가 너무 세 가지가 제각각이라 안 어울리긴 하네요. 꽃 이미지는 작은 곳에 넣겠습니다.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이 정도만 하셔도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는, 아주 간단한 상세 페이지는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프레임 선택하시고 영역을 늘리실 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포토샵이랑 비슷해서 포토샵을 하셨던 분이면 사용하기가 한결 더 수월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마스크 영역 안으로 글씨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스크 영역 바깥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고 타이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나 ESC로 입력 마무리 해주시고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투명도예요. 투명도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용했던 컬러들이 아래에 있는데요. 자, 반복해서 컬러를 사용하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왼쪽에서 도형을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라운드 값 넣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운드 값을 넣으시면 라운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여기는 직각으로 넣어볼까요? 오른쪽은. 자, 라운드 값, R 값 넣는 곳 옆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각각 독립적으로 코너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클릭하면은 친절하게 라운드 모양을 알려줘요. 자, 오른쪽에 있는 라운드는 0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 조절하실 수가 있고,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줄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릴 뻔 했네요. 자, 이미지 저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프레임을 선택해 주세요. 자, 프레임 영역 전체를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가장 아래에, 오른쪽 가장 아래에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클릭해 주시면 1배수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2배수, 더 작게 축소도 가능합니다. 자, 보통은 1배수로 저장을 하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파일 형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JPG 해볼게요. 그리고 익스포트 누르시면은 JP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피그마 기초 처음 올려봤는데요. 영상 도움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면 후속편도 준비를 해볼게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